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요즘 음식점에 가면 이제 주문을 식당 직원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로 하는 곳들이 이제 부쩍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 공장의 이제 생산 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현상은 이제 최근에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을 선호하는 문화로 무인화 바람이 이제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일자리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 무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제 소외계층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골목 식당도 무인 계산대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 식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면 무인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을 더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최근 출입 인증부터 결제까지 직원 없이 손님 혼자 하는 편의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배나 술 같은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살 수 있는 제품도 자판기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거치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인 점포로 운영하면 편의점 점주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특히 야간 시간대 매장 운영에 이제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는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무인화 역시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그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기업들의 87.5%가 산업의 무인화가 가속화될 것 같다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응답 기업의 67.2%는 무인화로 인력이 필요 없어지면서 고용이 축소될 것으로 또 전망을 했는데요. 반면 새로운 직무 창출로 관련 분야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32.8%에 불과했습니다.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 무인화 도입에 찬성하는 기업이 반대하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 개선을 무인화의 가장 큰 수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설 자리에 기계가 들어서는 만큼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지난 3월 무인 계산대 시스템이 주로 도입되는 숙박, 음식업 종사자는 지난해 3월보다 11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16만 6천 명이 감소했고 그 서비스업에서 빠르게 자동화와 이제 무인화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코로나19 충격이 크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됩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2025년에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비율은 전체 일자리의 약 52%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등 단순 노동과 관련된 일자리가 이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무인화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됐는데 그런 만큼 이런 변화의 충격이 좀 크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무인화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잃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그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돼야 하겠는데요. 일자리 감소 문제는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노력도 계속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무인화 시대에 소외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생겨나면서 디지털 관련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년층의 경우에 이 무인 주문대 이용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약간 메뉴를 선택하고 이제 하는 과정이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실제로 무인 계산기는 이제 글씨와 메뉴도 훨씬 많고 이제 클릭도 이제 여러 번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당장은 좀 두려움이나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노년층들이 이용하기 힘든 복잡한 인증 절차와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명절만 봐도 이런 현상이 사실 나타나는데 앱으로 기차표 예매를 할 수 없는 분들, 노인분들을 포함해서 앱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현장에 가서 좀 길게 줄을 서서 표를 예매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을 좀 감수해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무인계산대 사용 관찰 조사를 보면요. 버스터미널 무인계산대 이용 과정에서 70살 이상 5명 중 3명이 이제 표를 구입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결과가 있고요.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무인계산대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가 그 주문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제 낯선 용어, 어려운 조작 방식, 심리적 부담을 어려움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이 이제 2019 무인계산대 정보 접근성 현황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휠체어에 앉아 조작할 수 있는 무인 계산대 비율은 25.6%, 휠체어에 앉아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무인 계산대 비율은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게 시각 정보를 음성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27.8%에 그쳤습니다. 네, 뭐 옆에서 물어볼 직원이라도 좀 상주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 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죠. 그렇죠. 실제로 무인 계산대 사용이 이제 활발한 교통시설이나 대형마트, 극장, 외식 점포 등 4개 업종의 총 30개 매장에 대해 무인 계산대 운영 상황을 이제 조사한 결과 다른 곳은 이제 전담 직원이 없었는데 이제 대형마트만 이제 전담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직원을 호출 버튼을 통해서 이제 부를 수가 있었고요. 고령 소비자의 사용을 이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그곳에서만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무인화 시대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더 커진 셈인데 이분들의 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좀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일단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무인 계산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장애인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 계산대 개선 사업 예산이 이제 부족해서 전국 단위 현황 조사조차 아직 지금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의 무인 계산대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 정확한 전국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이제 접근성 개선 이런 정책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보통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네, 뭐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지만 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예, 오늘은 디지털 레그를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쉽게 말해서 디지털 소외 현상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인 계산대 사용 예시를 통해서 지금 앞서서 봤듯이 특히 디지털 기술은 기기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정보 격차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은 2019년 대비 0.6% 상승한 91.7%로 조사돼서 이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는 보유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정보 격차가 크다 보니 금융사기도 이런 취약계층의 위험이 더 큰 게 현실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앞당긴 무인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과 더불어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됐는데요. 무인화 바람으로 밀려날 계층과 또 노동시장의 충격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